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요일 미스테리 극장의 김원입니다. 오늘은 2017년 7월 16일 오후 10시 40분 본방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의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제가 5,000분이 넘은 거 확인했습니다. 지금 되게 재밌는 건 유튜브도 5,000분, 아프리카TV도 이제 5,000분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0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할 컨텐츠는요, 바로 일요일 미스테리 극장의 20번째 이야기입니다. 벌써 약 5달 정도가 됐네요. 세계 5대 미스테리인 바로 베니싱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준비하게 됐었냐면, 사실 제보가 들어왔던 거예요. 제보가 어떻게 들어왔었냐면요, 요런 얘기였어요. 여러분,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던 게 처음에는 그냥 어떤 비행기가 없어졌다더라, 어떤 열차가 없어졌다더라, 이게 어떤 건지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좀 팩폭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글쎄, 열차가 사라졌다고? 비행기가 사라졌다고?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때 당시에 밥을 먹으면서 그냥 인터넷에 보고 있었어요. 쭉쭉쭉 보고 있었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이거다. 제가 여태껏 미스테리 컨텐츠를 진행하면서 일명 팩폭이라고 하는 거 있죠. 어쩌면 내가 처음으로 팩트를 말을 못할 컨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조사를 하던 중 바로 베니싱 현상이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Vanishing Effect라고 부르게 되고요. 혹시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저도 처음 들었고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된 단어였어요. 바로 이 베니싱 현상에 대한 키워드는 바로 사라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리냐면, 그냥 정말 단순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평상시처럼 있던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휙 하고 사라져버리는 현상입니다. 사람, 사물, 이런 것들이 휙 사라지는 현상. 그래서 키워드는, 오늘의 키워드 바로 사라짐입니다. 바니싱이라고 불러도 되지만 우리는 그냥 사라짐이라고 할게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한 번에 그냥 쭉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베니싱 현상은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사례를 다 찾아봤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원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도 한번 달 미스테리에 대해서 팍팍할 때 20개를 한번 얘기해봤는데 20개를 얘기했더니 굉장히 루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제가 자른 겁니다. 좀 자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단 대표적인 3가지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전달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베니싱 현상은 되게 유명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몇 개 올라오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체 자연 발화 현상도 일종의 베니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막 갑자기 사라지는 것들 있잖아요. 차원에 대한 차원을 문을 통해서 사라지는 현상, 이런 모든 걸 베니싱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여러 가지 현상들 중 대표적인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일 겁니다. 바로 대표적 키워드 사라짐, 바로 버뮤다 삼각지대입니다. 버뮤다 삼각지대가 바로 베니싱 현상의 대표적인 녀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자료들을 구글링을 같이 한번 해보게 되면 실제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 버뮤다 삼각지대에 대한 얘기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버뮤다 삼각지대에 들어가면 무언가가 사라진다더라.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버뮤다 삼각지대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팩폭을 가했었어요. 이거 뻥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밝혀지면서부터 그 이후에 구글링을 해보면 없어요. 더 이상 베니싱 현상의 버뮤다 삼각지대 얘기는 안 넣더라고요. 왜냐면 이건 이미 밝혀진 사실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때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버뮤다 삼각지대가 그랬던 이유는 너무 옛날이어서 그 무전 같은 약간 이렇게 고주파 같은 거 있죠? 약간 주파수 같은 거에 이제 약간의 자기장의 문제가 있어서, 거기다가 두 번째는 메탄층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자주 실종되고 자주 없어졌던 것 뿐이고, 요즘처럼 최첨단 기기가 발달됐을 때는요, 이제 요즘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되게 허무맹랑하게 끝났던 그런 어쩌면 이상한 미스테리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쉬웠던 얘기고 굉장히 간단하게 저도 끝냈던 얘기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팩폭도 했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얘기를 깊게 안 했던 내용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근데 말이죠. 이거 말고도 아직 풀리지 않은 베니싱 현상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의 첫 번째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 베니싱 현상의 선두주자, 바로 런던 지하철 실종 사건입니다. 장난 아닙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때는 1863년 1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런던의 사우스 켄시턴역과 모뉴멘트역 사이에 지나가는 런던 지하철이었습니다. 그냥 늘 평상시와 똑같이 아침에 출발을 했던 지하철이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았어요. 평상시 같은 지하철이죠. 근데 이 지하철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그냥 출발을 했던 기차가 그대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디에도 흔적도 없이 그 열차는 켄시턴역과 모뉴멘트역 사이에서 실종됩니다. 열차가 통째로 사라진 거예요. 영국 전역은 완벽한 충격에 빠져 쇼크 상태가 와요. 모든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난리가 났죠. 다 사라졌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실종돼 버린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차원의 문이 열린 것이다. 이때 당시에 제가 옛날이죠. 억지로 땅을 뚫다 보니까 땅에 있는 차원의 문을 건드린 것이다. 그래서 그 차원의 문으로 열차가 들어갔다. 악마가 데리고 갔다. 기타 등등.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다시 열차가 돌아와야 된다. 돌아올 수 있게 사람들이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길게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진짜 웃겼던 건 뭐였냐면 이 열차가 사라진 이 장소에서 말이죠. 소리가 들립니다. 투국투국, 투국투국. 이 소리는 들리는 거예요. 지하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에 지하철이 지나가는 그 소리는 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지하철은 분명히 지금 다른 차원에 존재하고 똑같이 이 지하철역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가족들도 그걸 위안을 삼습니다. 그래 소리는 들리니까 아직 이 지하철은 살아있고 언젠가 돌아올 거야 라고 믿고 있던 거죠. 그런데 일주일 뒤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열차가 아무렇지 않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내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멘탈이 나가죠. 뭐야? 기자가 가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간 도대체 어디 계셨어요? 여기서 내렸던 승객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 20분 전에 지하철 타고 출근을 했는데요. 저 출근 중이었어요.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이 지하철 내에 있던 모든 사람은 자신이 20분 정도를 타고 있었다라고 믿고 있었지 시간이 일주일이 지났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이렇게 이 사건은 대서특필되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사이에 저녁에 펼쳐지게 되고 심지어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까지 넘어와서 방송에 나온 적도 있게 됩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죠. 베니싱 현상입니다. 갑자기 사라진 거죠.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할 첫 번째 베니싱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 소름이 돋아서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몇 가지를 더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가 35년 만에 돌아온 비행기입니다. 이것도 멘탈이 나갈 뻔했어요. 지금부터 집중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 얘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봅시다. 때는
1945년 9월 4일이었습니다. 독일 아헨공항,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독일 아헨공항을 출발해 브라질 포르투알레그 공항으로 향하고 있던 샌디에이고 여객기하가 승무원을 포함해 총 92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는 아무렇지 않게 잘 항해를 하고 있다가 갑작스레 포르투알레그 상공에서 GE432편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비행기가 사라졌어요. 갑자기.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멘탈이 나갑니다. 이 일로 독일에 바로 부탁을 하게 되죠. 첫 번째, 바로 FBI입니다. FBI에게 같이 지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CIA의 전신이었던 OSS입니다. 저번 우리 히틀러 방송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한번 나왔던 OSS에도 요청을 하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소련의 KGB에게도 연락을 하게 됩니다. 도와달라죠.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전 세계 최고의 집합, 총 3곳이 함께 이 비행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테러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테러 아닐까? 비행기가 갑자기 사라졌으니까요. 이 연방수사국 3곳이 미친 듯한 수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보고 확인을 해보고 어떻게든 찾아보려 하지만 여객기의 흔적은 아예 없습니다. 흔적이 아예 사라졌어요. 다 지워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35년이 흘러 1980년 10월 12일 이 여객기는 다시 나타납니다. 이게 개소름이에요. 이 여객기가 다시 나타나고요. 당시에 탑재되어 있던 지상 계기 착륙 장치 ILS, 쉽게 얘기하면 랜딩 시스템이에요. 랜딩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동 착륙 시스템을 온합니다. 어투 랜드 시스템을 오픈하죠. 그리고 포르투 알레그 항공에 착륙하게 됩니다. 비행기가 아무렇지 않게 자동 착륙을 하게 된 거죠. 와, 이때 당시에 관제탑은 난리가 납니다. 왜 관제탑이 난리가 났냐면, 첫째, 이상 비행 물체가 진입 중. 관제탑에서 연락을 합니다. 너에게 착륙을 허가하지 않는다. 당장 돌아가라. 테러의 위험성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미친 듯한 무선을 때려도 어떠한 반응도 없고 그냥 무작위에 착륙을 한 겁니다. 비행기가 착륙을 하자마자 곧바로 경찰이 출동합니다. 해당 여객기 내부를 조사하게 되죠. 근데 해당 여객기 내부가 92명 전원 탑승객이 있었습니다. 단 100골의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100골의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던 거예요. 92명 전원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일까? 오토 랜딩 시스템이 작동이 되어서 자동 착륙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전부 다 100골로 나왔다. 처음에 미국, 소련, 브라질 연방정부는 국가 차원의 생화학 테러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생화학 테러일 것이다. 요구 조건이 근데 없었어요. 뭔가 뭐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얘기한 것도 아니고 테러 행위? 그리고 35년이 지나서 풀어줬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35년 뒤에 풀어줬다는 거지. 훔치고 돌아와서 하이제킹을 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귀신이라고 믿을 수 없잖아. 여기 있는 연방정부가 어떻게 이거 귀신이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이제킹, 즉 납치를 했다라고 믿었고, 납치를 한 뒤 35년 만에 자동으로 비행기를 보내서 자동 랜딩 시스템으로 내렸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도 테러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애매한 거예요. 결국 이 문제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전신이었던, 나사가 아닌 NACA였어요. 항공자문위원회에게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NACA도 똑같이 모든 조사를 해보지만 결론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서 내부 조사를 하고 있던 베테랑 연구원 한 명이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사진을 게재합니다. 바로 그 비행기에서 발견된 백골의 시신입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신문에까지 기재가 되게 됩니다. 이 사진을 끝으로 이 사건은 실제 존재했다라는 사실만 던져주고 그렇게 미스테리로 모든 게 묻혀졌습니다. 베니싱 현상입니다. 두 번째 얘기였죠.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저는요, 이거 컨텐츠 하면 나도 되게 답답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가보도록 합시다. 에스키모 주민 증발 실종입니다. 1930년으로 거슬러 가겠습니다. 1930년 캐나다 북부에 위치했던 한 마을입니다. 하나의 마을이거든요. 1930년 한 기자가 안지쿠니 호수입니다. 캐나다 북부에 있는 안지쿠니 호수 앞에 작은 이누이트 마을에 대해서는 기사를 썼습니다. 근데 잘 조사를 하고 확인하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여기 있는 모든 에스키모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떤 언론은 27명, 27명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언론에서는 100명, 어떤 언론은 12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연인지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순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문제는 여기에 있었던 7마리의 썰매개들은 다 굶어 죽어 있었고요. 묘지 하나가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 기자는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색을 했죠. 수색을 미친 듯이 했는데 결국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도 모두 다 실종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보신 이 이야기, 총 3가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총 3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첫 번째, 런던 지하철 실종 사건에 대한 베니싱 이펙트. 두 번째, 35년 만에 돌아온 비행기에 대한 사라짐 효과. 세 번째, 에스키모 주민이 증발했다라는 그 이야기. 답이 없었습니다. 진짜 놀랬거든요. 아니, 이게 정말 가능한 얘기인가?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얘기인가? 그때부터 저는 다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베니싱 현상 정말 진실일까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베니싱 현상은 현재 오늘 우리가 확인했던 요 3가지 전부 거짓입니다. 미리 답을 드리고 출발할게요. 저는 이 3가지에 대한 진실을 알았습니다. 이 3가지는 모두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 거짓에 대한 증거를 지금부터 하나씩 다 던져드릴 겁니다. 모든 방송, 모든 유튜버, 모든 블로거들이 이게 맞다, 이거는 5대 미스테리다 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이게 거짓말인 걸 지금부터 하나씩 터뜨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의 일요일 미스테리 극장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인정시키겠습니다. 가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런던 실종 사건의 진실입니다. 멘탈이 나갔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확인해야 되지? 이걸 내가 어떻게 찾아야지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까? 기본적인 것부터 하자. 아까 그랬죠. 1983년 1월 10일 그때 발생한 일이다.
네이버에 바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1863년 1월 10일은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여러분, 1863년 1월 10일은 세계 최초의 지하철이 런던에서 공개되었던 날입니다. 저 때가 첫날이었어요. 첫날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이상했어요. 첫날 사라졌다고? 첫날 사라진 게 말이 된다고? 그 하나 더. 첫날 지하철을 약 4만 명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4만 명이 사라졌다고요? 하나 더. 최초의 지하철이 사라졌으면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떴겠죠. 구글링에 미친 듯한 검색을 해봤습니다. 런던 지하철에 대한 미싱부터 시작해서 다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런던 지하철에 대해서 실종 미스테리라고 얘기하는 국가는 대한민국 한 곳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없어요. 그냥 한국인이 썼던 글들이 퍼날려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로만은 아직 뭐야 그래도 여기서 있을 수도 있잖아 라고 하실까봐 제가 다른 내용을 하나 더 갖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런 얘기를 했죠. 뭐라고 했냐면 실제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는 역이 사우스 켄시턴 역과 모뉴멘트역 사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때 당시에 지하철이 개통한 구간이 문제인 겁니다. 실제 사건 구간은 여기입니다. 지금 제가 까맣게 칠한 요 부분이 실제 사건 구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때 당시에는 이 지하철역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하철역은 약 190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완성이 됩니다. 없던 거죠. 실제로 사진을 종합적으로 합쳐서 보여드리면 바로 이런 사진인 겁니다. 실제 그때 당시에 개통됐다고 얘기해요. 저 빨간 두 점이 개통지역이에요. 여기만 개통되었던 거고 여 밑에 까만 지역이 사람들이 사라졌다고 얘기하는 그 역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없었던 역입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역이에요. 저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얘기가 과연 나오게 되었을까? 진짜 이상하잖아요. 아니 생뚱맞게 갑자기 왜 이 얘기가 나왔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만한 이런 얘기가 도대체 왜 나온 것일까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바로 어디였냐면 누구도 잘못하진 않았습니다. 바로 뭐냐면 제가 이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영상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이 영상은 뭐냐면 대한민국 공영방송인, 제가 말은 안 할게요. 괜히 위험하니까. 공영방송에서 나왔던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에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미국의 천문학자이자 공상과학자였던 아르민 요셉 도이치라는 사람입니다. 아르민 도셉 요이치라는 사람이 실제 1950년 12월 메비우스라는 이름의 지하철이라는 공상소설을 쓰고 공상과학소설 상인 휴고상을 타요. 그 상을 타게 됩니다. 그 상을 탄 그 계기로요. 어떻게 되냐면 메비우스라는 이름의 지하철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방송, 요 얘기, 이게 과학 채널이거든요. 과학 채널에서 메비우스의 띠와 메비우스의 지하철이라는 얘기를 섞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실제 이야기가 아니고 공상과학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보고 이게 메비우스의 띠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걸 판단하지 않고 개무섭다, 미스테리다 쌍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무섭네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걸 미스테리라 판단해서 우리나라의 블로거들이 쭉쭉쭉쭉 내용을 확장해 팽창해 그게 여러분들한테 다가가서 이게 미스테리가 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미스테리는 우리가 만든 허상입니다. 실제는 존재하지도 않고 외국 사람 아무도 몰라요. 영국 사람도 모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일명 베니싱 이펙트라고 부르는 요 내용은 실제 베니싱 이펙트가 아니라 얘는 우리의 상상이 만들어낸 일종의 뇌피셜인 겁니다. 우리의 뇌에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였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런던 지하철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대한민국만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모릅니다. 첫 번째 팩트였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이 어떤 건지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만 공중파 방송이라 말씀을 못 드립니다. 거기입니다. 거기. 그거예요. 그 있잖아, 공영방송 여러분. 그냥 13번에 나오는 그거. 12번, 어딘 12번도 있더라. 어디 거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됐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뭐였냐면 35년 만에 돌아온 비행기의 진실입니다. 멘탈이 터졌죠. 아니, 이게 정말 실제로 가능한 얘기야? 와, 쉽지 않죠. 정말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는 그렇게 떨지 않을 겁니다. 간단할 거였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씩 조사를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사건도 한 가지 좋은 게 있었습니다. 뭐가 한 가지 좋았었냐면 이 사건도 너무 이상할 정도의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샌디에이고라고 부르는 샌디에이고 여객기, 즉 산티아고라고 부르거든요. 산티아고 여객기예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십시오. 아니, 구글에 검색해 보십시오. 산티아고 에어라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예 이런 항공회사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산티아고 에어라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항공사 자체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둘째, 독일에 있는 아헨공항, 독일 아헨공항에서 출발해서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로 갔다라고 했었죠. 독일 포르투로 갔다. 여러분, 독일 가본 적 있으십니까? 독일 아헨은 공항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저 서울공항에서 출발했어요. 똑같은 소리입니다. 저 수원공항에서 출발했어요.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헨에는 공항이 없습니다. 독일 아헨공항에서 출발했다. 거짓입니다. 그런 공항 자체가 없습니다. 더불어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 비행 장치에 대한 얘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비행 장치입니다. 자동 비행 장치, 자동 착륙에 대한 것. 오토파일럿은 1966년 탄생했습니다. 1966년 탄생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자동으로 항공 조종이 불가능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항공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지금 현재도 최첨단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지금도 파일럿은 이륙할 때 자신이 잡아 자신이 당깁니다. 자신이 떠야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거기 있는 해골이 당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륙을 하려면 지금도 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말이 안 맞았던 겁니다. 그리고 문제의 사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봤던 사진이죠. 바로 뭐였냐면 이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 있잖아요. 이 사진을 딱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사진을 봤을 때였어요. 이랬다고요. 저는 이거 바로 알았습니다. 저는 이 사진의 진실에 대해서 곧바로 알게 됐습니다. 이거 제가 미드에서 봤거든요. 이게 바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미국 드라마 프린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걸 왜 기억하냐면 이게 시즌 1 1화예요. 에피소드 1에 나와요. 그러니까 시즌 1이에요. 시즌 1.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즌 1 에피소드 1의 저 장면이 나와요. 제가 그래서 기억을 해요. 첫 장면이어서. 저 프린즈요. 프린즈에 나오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저기에 나와요, 저거. 뭐야? 저는 보자마자 알았어요. 저 사진 저거. 근데 다 저 사진이에요. 저게 프린즈에서 나왔던 사진입니다. 따라서 똑같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년 만에 돌아온 진실. 이 비행기 또한 거짓입니다. 진실이 아닌 겁니다. 너무 많은 허구가 있던 거예요. 너무 허구예요. 이게 사실 어떤 내용하고 되게 비슷하냐면 우리 예전에 봤던 필라델피아호 사건 봤던 거 기억하시죠? 필라델피아호에서도 보면 사진 같은 걸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필라델피아 미스테리도 그 사진이 실제 미드 거였잖아요. 영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꾸 와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필라델피아도 하나의 요 사건, 베니싱 현상이라고 하는데 베니싱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하고 저하고 여러가지 컨텐츠로 진행했던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그 내용들 중에 나왔던 대부분의 사라진 거 관련된 게 다 베니싱이라고 하지만 실제 베니싱 현상은 아니었던 거였어요.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에스키모 증발에 대한 미스테리입니다. 이거는 외국에 구글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외국 구글에도 나오더라고요.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를 찾게 됐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혹시 이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2013년 7월 대중매체 이곳에서 이 내용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밝혔냐면 실제 캐나다 경찰 역사 기록관에 들어가서 1959년 당시 이때 모든 신고 기록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경찰관 기록을 다 확인해서 실제 다 조사를 해봅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그때 당시에 신고 내역도 없었으며 그런 일도 없다고 모든 경찰관이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1959년 이 에스키모인들이 전부 다 사라진 이 현상에 대한 내용이 있죠. 이 책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Stranger Than Science라는 책인데요. 이 책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책 내용이 그대로 우리한테 미스테리처럼 전달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프랭크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쓰셨고요. 이 사람이 이걸 쓰는 바람에 캐나다에서는 약간 도시전설 정도로 사람들에게 왈가왈부되고 있어요. 그냥 뭐 그런 내용이겠거니 그런 내용이겠네 이 정도로 해서 알려진 걸로 하고 끝난 내용입니다.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굉장히 허무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하나씩 전부 다 찾아봤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실들이 무엇일까?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들어갈 때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미스테리들 중에 대다수를 지금까지 확인해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의 미스테리들은 사람들이 만들어갑니다. 그 안에 있는 실질적 정보만을 찾아서 확인하다 보면 그게 아닌 경우가 너무 많고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무섭고 신기하고 두려운 걸 좋아합니다. 따라서 아무렇지 않게 확인 없이 근거 없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얹어가게 되는 겁니다. 베니싱 현상의 두 번째 이야기, 바로 자연 인체 발화 미스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같이 한 번 더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2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